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우선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살짝 메모를 하려고 이제 칠판은 조금 뭐 칠판 정도보다는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노트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은 거치대에 좀 끼겠습니다. 잠깐 좀 흔들리실 거예요. 화면을 좀 맞춰야 돼서 잠시만. 화면이 자꾸 내려오네.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제가 이제 메모하는 거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서 좀만 이렇게 내리면 되나? 자, 이 정도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인천 미추홀구 이 발음이 좀 불편한데 이제 구 인천의 이제 남구라는 지역이 이제 미추홀구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뭐 수정이 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숭이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건물 이제 관리 의뢰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이제 중개업자 지금 이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뭐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소유주분들, 이제 건축주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분들, 이제 건물 관리 의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셨다든지, 이제 관리가 좀 안 돼서 좀 맡길 거를 찾아보고 계셨다든지, 뭐 이거 영상 보시고 참고가 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천에 뭐 저희한테 맡기시면 뭐 저야 감사드리지만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요. 지금 이제 세대수가 20세대짜리 건물 의뢰가 좀 들어오셨어요. 20세대에 이제 6층 건물이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뭐 다행히 이제 6층이라서 처음에 원룸 건물인데 이게 승강기가 없으면 좀 피곤하겠는데 했는데 이제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승강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리하는 면에서는 조금 편할 것 같고, 우선은 20세대짜리 건축물인데 이제 이게 한 개의 단독주택으로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단독주택의 소유주가 한 분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20세대가 소유주가 한 분이기는 해요. 이제 건축물상 이제 등기부를 봤더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도시형 생활 빠졌습니다. 죄송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그래서 이제 그냥 빌라로 어 이제 구성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1층부터 6층까지 20세대에 각 층별 4세대씩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한 10년 정도 전에 있는 건물인데 이제 그때 당시 법령으로 건축물을 지었겠죠. 그래서 뭐 건축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건물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건물 관리 의뢰가 좀 들어온 내용은요, 되게 단순한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명의로 돼 있으신데 이제 부모님이 관리를 하시다가 이제 관리를 이제 못 하시는 경우로 좀 넘어오셔서 이제 자녀분한테 이제 너네가 관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이제 이게 처음이니까 이제 뭐 관리 자체를 못 하시다가 이제 인터넷에 찾으셔가지고 저희 쪽에 어제 연락을 좀 주셔서 저희가 이제 직원분이 어제 현장 답사에서 저는 간단하게 사진만 받고 저는 아직 건물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건물 현장에 가보지는 못해서 이제 건물주분이랑 통화를 해서 공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받고 비밀번호를 다 받은 다음에 문자로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은 좀 드려놨어요. 왜냐면 이제 20세대 중에 지금 임대가 6개가 맞춰져 있으시고 지금 14개가 공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메꾸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이 부분 임대를 메꾸면서 전속으로 저희한테만 맡기는 전속 중개로 갈지 아니면은 뭐 매달 관리비를 주시면서 이제 관리 형식으로 조금 맡기실지 이제 이거는 의문이에요. 우선은 저희도 뭐 앞뒤 내용을 싹둑 잘라먹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임대 마쳤는데 저희가 관리할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불가항력이죠 사실 업무상.
이제 뭐 불가항력이지만 이거를 16개 16개 된다. 14개 임대 다 맞추면서 이분들이 그래도 관리 잘 해주네. 그러면은 그냥 이분들한테 관리를 맡겨야겠다. 그 대신 이제 저희도 무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 일정 이제 수고비를 받으면서 건물 관리를 좀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스타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물주분이랑 통화는 해서 14개 공실에 대한 이제 방 호실과 비밀번호는 문자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현장에 가겠죠. 제가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저희 쪽 직원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사진상으로는 봤지만 이제 제가 현장 가서 실물을 못 봤으니까 우선은 조금 직원분보다는 실무 경력이 제가 높으니까 현장으로 가서 건물을 우선은 6에서 1층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각 호실마다 금액을 책정을 해요. 자, 1호실마다 이제 별도의 월세를 이제 책정을 해요. 자, 이게 건물주분이랑 통화는 했지만 이제 이쪽 지역 시세가 인천 숭이동이라는 시세가 사실 그렇게 비싼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물주분이 생각하시는 금액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부른다든지 저희도 그쪽 시세가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서 관리를 억지로라도 잡으려고 터무니없게 높게 부르면 이제 서로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냥 현재 시세에 맞게끔만 금액을 말씀드려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대신에 뭔가 조금 손을 보고 임대료를 높일 수는 있지만 우선은 분위기를 보고 나중에 합시다 라고 해서 임대료 상하 조절은 조금 이제 낮게 하죠. 그리고 오늘 1차적인 통화에서 한 층에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구조가 다 동일하시대요. 그래서 월세 금액을 다 동일하게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놓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1층부터 지금 이제 상부층, 유층까지 있으면 승강기가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임대료는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채광이라든지 이제 창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이제 막히지 않는 전체적으로 확 트여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실당 10,000원이라도 사실 더 받아야죠. 그래야 주인분도 이득을 보고 저희도 칭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쪽이 그래도 신경을 써주는구나 해서 뭐 전체적으로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죠. 자, 1호부터 층당 1호부터 4호까지 있는 것도 호실별로 금액을 책정을 다르게 해야 돼요. 왜? 1호는 벽을 볼 수도 있고 1호가 북향일 수도 있고 1호가 남향일 수도 있고 동서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 그대로 6층까지 전부 다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2층 임대 놓기가 좀 그러겠죠. 6층보다는 2층 임대 놓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6층부터 1층까지 내려와서 호실별로 그 다음에 층별로 10,000원 단위라도 올릴 수 있는 건 올리고 임대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 판단하면 그냥 가볍게 임대료를 살짝 낮추고 그래서 건물은 우선은 구성을 맞춰야 돼요. 이제 호실별로 그 다음에 이제 층별로 금액을 맞춥니다. 그러면 주인분이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 그냥 바로 이제 임대를 시작을 하면 돼요. 자, 임대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건물주분이 관리를 이제 처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건물주분이 기존에 관리를 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빠르실 거예요. 자, 원룸에 들어가는 4대 가전. 자, 기본적으로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 기본적으로 4대 가전이라고 하는 건 집에서 쓰시는 가전이랑 좀 별도입니다. 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이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들어가서 꼭 필요한 게 이제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이 이제 필수죠.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말하는 풀옵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외에 TV도 있고 수납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침대도 있죠. 근데 호불호가 있는 거는 옵션을 넣진 않아요. 저희는. 왜냐면 관리 괜히 돈 주고 샀다가 뭐 빼주세요 내 거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좀 뭐 저희는 넣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쉽게 넣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있죠. 요즘에 마트 가면 뭐 10만 원이 채 안 해요. 몇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안 넣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만 넣으면 돼요.
이게 임차인 분들이 자기 거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라는 옵션 품목들은 예시당초 다 제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방 사이즈는 못 봤지만 수납장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옷장 하나 정도? 이 정도는 넣을 수는 있죠. 그 대신 자, 이것도 좀 생각은 해야 돼요. 왜냐면 수납장이 자기 집에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좀 쓰면 오래 쓰거든요, 사실. 근데 임차인분들이 수납장을 쓰신다 그러면 사실 막 써요. 그래서 뭐 산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문이 고장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한 2, 3년밖에 안 썼는데 이제 문 아구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경첩도 다 틀어져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류. 자, 6층부터 6층에 4세대 쭉 내려와서 그 방에 가전제품이 어떤 게 이제 좀 연식이 됐고 어떤 거를 교체를 해야 되고, 자, 이 부분은 살려서 쓸 수 있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임차인을 맞췄는데 가전이 맞추자마자 고장나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맞춰놓는 게 사실 편하기는 하거든요. 자, 이거에 있어서 주인분이 금전적인 지출을 선불로 이렇게 내주시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만 하면 돼요, 사실. 만약에 건물주분이 지금 당장 이제 가전제품 사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희 쪽 사비로 먼저 이걸 넣어요. 저희 쪽 사비로, 개인 사비로 이제 가전제품을 먼저 넣고, 임차인분들이 보증금이랑 월세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 회수를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손님들 계약하실 때, 왜 부동산에, 왜 관리실에 이걸 넣어요? 맨 처음에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왜 주인분한테 안 넣고 왜 부동산한테 넣죠?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종종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넣어서 그래요. 저희가 먼저 넣고 후 수습으로 이제 저희가 차감을 받죠. 이제 만약에 보증금이 300에 월세가 30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선불로 해서 방 세팅은 다 하지만 보증금 300에서 뺄 건 다 빼고 나머지만 입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저희가 영수증 체크는 다 해서 이제 종이로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넘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말씀드린 대로 공실이 14개 6개가 임대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14개가 이제 임대가 안 맞춰져 있는데, 14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는 관리를 해요.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임대 맞추는 속도죠. 임대 맞추는 속도인데, 이거는 뭐 우선은 노하우는 아니에요. 사실 노하우는 아닌데, 이제 부동산을 오래 했고 제 핸드폰에 인천에 계시는 이제 부동산 분들 연락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뿌려드리는 거예요. 쫙. 문화부동산에서 또 어떤 건물을 전속으로 잡았나 보다. 이쪽에서 또 어떤 물건 또 잡았네 해서 문자를 이렇게 쫙 뿌려드리는데, 자, 중개수수료라는 게 있죠. 중개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안 내시는 건 아니에요. 중개수수료는 지급을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가져가진 않아요. 저희 사무실 상호가 이제 문화지만 문화에서 이 중개수수료, 주인분 수수료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 건물을 빨리 빼기 위해 그냥 주인분이 나오는 수수료는 저희는 그냥 다 드려요. 이렇게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임대 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그래서 관리를 잡는 거예요. 사실 전속이라든지 관리를 많이 들어가죠. 제 돈이 들어가서 가전제품 세팅을 맞추고 임대 속도를 빨리 빼기 위해 이제 임대 부분을 좀 이렇게 넓게 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임대를 다 마쳤을 때 주인분이 관리를 맡기겠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죠. 근데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임대를 또 막상 다 맞춰드렸더니 저희가 관리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희가 튕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1차적으로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해서 뭐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준비하고 가전제품 세팅하고 빈방 체크하고 호실마다 임대료를 조금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는 낮은 층에 이제 좀 막혔으니 임대료를 조금 낮춰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빨리빨리 이제 순환을 시켜 드려야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건물 관리는 이제 6층 건물에 세대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승강기 관리 선임자,
승강기 이제 관리해야 돼요. 승강기 관리 선임자가 필요하면 안전하게 하면 좋고. 자, 전기 사용이 있죠. 전기 사용도 이제 75와트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어느 적정 전략 전기 양을 초과를 하게 되면 전기 사용자 이게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전기도. 이게 원래는 원칙이시라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도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 청소, 유지 관리, 그리고 뭐 기타 건물 뭐 틀어진 거 있다든지, 보수할 게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드리죠.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고 맞춰드릴 수도 있어요. 사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쓰는 업체들도 어차피 그분들도 영업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잡았다가 그냥 이렇게 넘겨드리는 것 뿐이에요. 부장님 여기 승강기 관리 좀 또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여기 전기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이제 상호 교환만 해서 건물은 정상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자, 뭐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이 영상 끊고 이제 건물 가서 이런 건물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임대 놓기가 수월하겠네요. 그래서 건물 영상 찍으면서 하나하나 다시 관리를 하는, 그리고 이제 임대가 어느 적정선 몇 월 달까지 맞춰지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은 찍어 볼 건데, 이제 사실 뭐 추석 연휴 전까지는 월세 손님이 없어요. 추석 연휴 전 며칠 바짝 있을 수는 있는데 추석 연휴 전에는 사실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손님이 이제 조금 몰려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은 말씀드려요. 14세대를 맞추는데 한 달이면 됩니다. 14세대를 맞추는데 2달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해서 주인분이랑 이제 그 정도의 대화를 하고 좀 기간을 잡아야죠. 왜냐면 내가 뱉었는데 그 사이에 임대를 못 맞췄어. 그러면 사실 저도 굉장히 쪽팔리잖아요. 왜? 자신있게 경력 얘기하고 수주 현황 얘기하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 홍보는 했지만 얘네 왜 이렇게 못 맞춰? 이 얘기를 들으면 저도 상당히 이제 좀 쪽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9월달 10월달 말까지 14세대 그냥 무난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또 금전적인 협의라든지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해 줄 건지 이제 그거를 대화를 다시 해야 되겠죠. 자,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해줄지는 대부분 그냥 이 정도에 달리신 것 같아요. 주인분이 여기에 거주를 안 하고 타 지역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세입자분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공과금 정산이라든지 방 정리를 해드리고, 자, 두 번째로 월세죠. 월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대부분 낮은 편이니까 사실 임차인분들이 월세를 안 냈을 때 건물주분들이 이제 조금 골치가 아프시죠. 그래서 저희가 임차인분들 월세 내는 거를 매주 체크를 하고 매월 체크를 해서 집주인분 대신에 저희가 월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납자분들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뭐 정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세입자분을 내보내야 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분이 어느 선까지는 오케이, 어느 선까지는 지출을 하겠다, 어느 선까지는 다 맡기겠다. 자, 뭐 여기까지가 이제 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존속중개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 뭐 관리를 해달라는 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죠. 자, 인감증명서에 사용용도란이 있어요. 사용용도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문구 하나만 적어서 주세요. 이제 저희는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단순하게 딱 그 문구 한 줄만 들어가요. 자, 월세 계약에 한해서 한한다. 월세 계약에 대해서만 위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세를 놓으면 사기죠, 사실. 그래서 전세를 놓는 게 아니고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문화부동산한테 다 맡긴다. 자,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문유프한테만 다 맡긴다라는 이제 문구만 적어서 저희가 이제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물 관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깊숙이 파고들면 설명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 뭐 금전적인 지출도 뭐 나가죠. 사실 건물 하나 잡기 위해서 뭐 14세대에 대한 도배비, 청소비, 뭐 장판,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전제품까지
주인분이 낼 수는 있지만 주인분이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어렵다 이러면은 제가 먼저 선으로 입금을 하고 후수습을 하는 거니까 위험 부담은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임대를 다 마쳤지만 집주인분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헛수고한 거죠.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당해서 사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건 나중에 문제고 우선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추후 영상은 이제 건물 들어가서 이제 건물 방 확인하면서 체크하고 천천히 영상 하나씩 올릴 거예요. 이 건물이 지금 당장은 죽어 있는 건물이지만 사람 숨 쉬는 건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 하나씩 이제 올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궁금하신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은 달아드릴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문의가 주시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전화 주셔서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거는 저도 일일이 다 이렇게 답변해드리기가 그래서 전화를 이제 대부분 저는 이제 끊거든요.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거는 뭐 더더욱 그렇고 인천에 있는 거는 설명은 드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적인 내용이라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도 이제 설명을 장기적인 시간을 들여서 이게 해드리긴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뭐 되게 길고 지루한 내용인데 뭐 관심이 있으신 건물주 분들은 네, 뭐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여기까지 영상 올리겠습니다.